반갑습니다. 어서자동차입니다. 오늘 두 번째 롯데 영상입니다. 역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와 IG입니다. 가스차고요. 기본적으로 키로수가 10만 정도 되면 K7은 150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년식 정도 되는 차가 10만 정도면 1500에서 1550으로 봤을 때 그랜저 IG는 1600에서 165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앞유리가 깨져 있고 외장이 굉장히 험하고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를 제가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올류 G80도 시작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3천 중반 막 이렇게 나왔는데 키로수는 또 뭐 3, 4만 이렇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천이 넘어요. 네, 4천이 넘는다고 봐야 되고, 이 차는 이제 시작가만, 롯데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가를 굉장히 낮춰놓는 경쟁을 유도하는 경매장이라고. 그러면 경매장의 그런 전략대로 싸게 입찰 본다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랑 마찬가지로 시세는 비슷하게 갈 겁니다. 3, 4만 기준 했을 때 기본적으로 4천 초반 정도는 기본 보셔야죠. 4,300, 4,400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퓰러 정도는 들어가 있겠죠. 사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V70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제가 조율해 보니까 22년식으로 옵션이나 이런 사양이 사륜이기도 하고 경매 시작가가 4천 중반 정도인데 5천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키로수가 낮고 22년식이라는 점. 21년식이랑 20년식이랑 가격이 다르듯 연식이 다르면 또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SM6 19년식을 또 많이 물어보시고, 16년식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미만으로도 매물이 많거든요. 뭐 800, 뭐 900까지도 안 가죠, 대부분. 예. 근데 19년식으로 보신다고 하면 1000만원이 조금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반떼 AD랑 더뉴 아반떼 AD 비교했을 때 아반떼 AD는 흰색이고 더뉴 아반떼 AD는 은색이다. 그러면 더더욱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뭐 5만 6만 정도 했을 때 한 1200 정도 한다 했을 때 더뉴 아반떼가 한 1300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지금 더뉴 아반떼 AD를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기도 하겠죠. 소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가가 770, 880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키로수가 3만에서 뭐 2만, 3만, 4만, 5만 이렇게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시세를 보니까 1550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시작가가 770이에요. 그래서 한 900 정도 써보겠다, 1000만원 정도 써보겠다 하셔서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 평균 낙찰 나가는 거 보니까 1200이 다 넘어요. 1200, 1300, 또 키로수 적은 차는 1350, 뭐 1400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이 차의 현 시세 그리고 경매 시작가 그 갭 차이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90은 제가 의뢰를 많이 받지만 사실 낙찰받기도 쉽지 않은 차예요. 왜 낙찰받기가 쉽지 않냐? 소비자분들이 G90을 사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 EQ900 타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G90으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일단 차값 자체가 기본적으로 1억이 넘었다고 했을 때, 자 1억에서 60% 감가가 된다고 해도 4천이에요. 그러면 프레스티지가 지금 4천에서 4,500 정도 키로수별로 다르겠지만 40% 남은 잔존 가치에서 거기서 더 싸야 되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은 한 3천 정도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천에서는 구할 차가 없겠죠. 그러니까 차를 구하시기 되게 힘들어 하시고 매물도 없고, 기본적으로 3,500 정도부터 시작해서 3,500, 4,000 이 구간이 그래도 최소 가격인데 그 아래로 보시니까 찾기가 좀 많이 힘드신 겁니다. 4,000 넘어가서 4,000에서 4,500이면 프레스티지 보증 남은 것도 구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소렌토 제가 이거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제주도 차예요. 제주도 렌터카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렌트가 아닌 이렇게 대여하는 렌터카들은 이렇게 업체 상호가 들어간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측면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데 키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렌터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매물이 나와요. 네, 반납되고 하는 차량들이라 지금 15만 탔거든요. 네, 15만 탔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시트 이런 거는 좀 복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류 소렌토 16년식입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시작가가 엄청 낮아요. 한 1000만원, 한 1000에서 1200 정도 시작가가 오르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지금 흰색 외장에 프레스티지에 또 사고도 없고 하면 그만큼의 또 계산이 돼서 네, 뭐 1500까지는 안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1200, 1300에 낙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밴을 또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3밴, 5밴 뭐 찾으시는 게 많으신데 지금 이 차는 이제 12인승이거든요. 자, 12인승인데 3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좌석 빼고 다 화물칸, 5밴 같은 경우는 2열까지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5인승이 나오고 뒤에가 이제 화물인데 기본적으로 가격대 형성이 1000만원 미만으로는 매물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렉스 이제 롯데나 다른 경매장에서도 1000만원 미만 매물이 많이 없다는 거. X 시리즈 이거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유찰됐었나봐요. 4500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연식이 좀 높고 키로수가 적어가지고 X 시리즈도 매물이 나오긴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K5와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K5가 인기가 많으냐, 소나타 DM8이 인기가 많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기본적으로 K5를 보는 연령대가 낮아요. 20에서 30대가 K5, 뭐 LPG,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 이렇게 의뢰가 많이 오고 기본적으로 30대 중반 넘어가면 대부분 소나타 DM8을 의뢰하시더라고요. 근데 외형적인 디자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젊은 이미지, 그냥 디자인적인 취향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가격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K5는 이제 3세대 K5고 연식이 소나타 DM8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21년식, 22년식이고 소나타 DM8은 20년식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가격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차로 얘기를 해볼게요. 소나타 DM8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조금 타실만한 매물 한 뭐 1350부터도 매물이 있거든요. 근데 K5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0 중반 이상 뭐 1600 이렇게 돼야 시작이 되거든요. 연식이 더 높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금액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내 예산 가격적인 부분 이제 경매를 하신 이유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K9급으로 지금 저번 주에 가격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 주는 매물이 좀 없네요. 매물이 좀 없거나 아니면 좀 키로수가 너무 낮아서 지금 의뢰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키로수 뭐 좋은 연식 이런 거라기보다 일단 키로수 보증이 간당하게 남거나 아니면 간당하게 지났거나 네, 그런 매물들 2000 뭐 중반 3000 미만 이런 매물을 많이 구하시기 때문에 키로수가 너무 15만 넘어버리고 이렇게 너무 많아버리거나 너무 적어서 가격이 너무 감가가 좀 덜 되거나 이런 차량들 빼고 보시다 보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G80은 언제 얘기해도 네, 제가 거래를 많이 했고 다른 대행사들도 G80 같은 경우는 정말 거래를 아직도 많이 하는 차잖아요. 네, 뭐 사륜, 2륜 할 거 없이 당연히 이제 후륜, 2륜 지금 이 차는 사륜이지만 후륜, 2륜이 그래도 100에서 150 정도의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많게 나면 한 200도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뭐 등급이 있긴 하지만 럭셔리에도 반자율 들어가고 헤드업 들어간 차들도 있거든요. 제네시스급들도 이제 선택 옵션에 따라서 차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반자율이 네, 레이더판이 보이니까 반자율이 들어가고 헤드업은 빠져 있어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차는 이제 럭셔리 같은데 럭셔리도 사실 지금 아예 반자율도 없고 완전 깡통 같은 경우는 1700, 1800도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키로수 한 10만 정도 된 차가 완전 기본형 G80 럭셔리 한 1800 정도에 낙찰되는 거 받고 조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반자율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이제 2000이 넘어버리거든요. 2200, 300 이렇게 또 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체크 포인트 같습니다. 뭐 G80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랜저에서 더 뉴 그랜저나 그랜저 IG를 사야 되냐, 아니면 제네시스 G80을 한번 타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UGB 차이가 적지 않죠. 그리고 G80은 연비로 타는 차가 절대 아니라는 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수입차들 역시 많이 보입니다. 지금 K3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도에서 나온 차네요.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탔던 차량이고, 네, 이제 이렇게 썬팅. 제주도 차들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때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때가 져요. 이게 클리닉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네, 바닷가에서 오래 운용을 하면 이렇게 물때가 생기더라고요. 전체 외장이 이렇게 물때가 있으면 전체 작업을 해야 돼서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자, 니로 하이브리드는 제가 얼마 전에 16만 정도 탄 거를 1300 정도에 구해드렸나? 그것도 심지어 노블레스 반자율 되는 거를. 네. 아무튼 요즘에 가격이, 아무래도 지금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가 나왔잖아요. 그 전 모델이 지금 가격이 많이 감가가 돼서 1300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한 1600, 1700 키로수 적은 차들 그렇게 가격이 높진 않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시즌록스에 40만원 감면되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 차니까, 네, 참고하시고. 지금 이 차가 소나타 뉴라이즈거든요. DM8의 그런 뭔가 매기 느낌이 싫으시다면 그 전 모델인 이제 더 뉴라이즈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문제는 요즘에 더 뉴라이즈가 매물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많이 부족해가지고 더 뉴라이즈 가스차를 저도 지금 굉장히 찾고 있는데, 의뢰를 주신 분들도 네,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솔린만 나오네요 지금. 자, 트랙스 같은 경우도 가솔린이 인기가 제일 많죠. 네, 디젤은 조금 처지고. 자, ES 시리즈 QM6, 네, 저번 주에 다뤄드렸죠. 티볼리도 있고 더 뉴레이도 있고, 아마 이번 주도 유출할 것 같아요. 지금 투싼 같은 경우도, 근데 투싼은 이게 좀 다른 게 외국에서는 이 컬러가 인기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네트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점검을 누가 했다는 얘기고, 수입하시는 수출 에이전시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올류 K7, 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랜저 IG냐 올류 K7이냐, 사실 디자인적으로 기능적으로 K7이 처지지 않아요. 근데도 그랜저 IG를 더 선호하시는 건 있지만, K7 같은 경우는 가격 감가에 비해서는 정말 훌륭한 차입니다. 네. 가솔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올류 K7 2.4 프레스티지 한 7만 정도 해도 한 1000 중반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뭐 소나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좋은 차입니다. 17년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수입차도 보이죠? 자, GLC 같은데, 네, 사륜 GLC 300입니다. GLC 같은 경우는 GL2에 비해서 그냥 차체가 조금, 이거 아담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투싼보다는 조금 더 큰, 네, 산타페보다는 포지션도 조금 낮고, 근데 거래가 적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3천 중반부터 매물이 있습니다. 3천 중반, 4천 정도 매물이 많이 지금 나옵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키로수가 얼마 안 탄 차들이 매물이 많아서 대부분 한 1000 중반, 1450에서 1550 인스퍼레이션급 최고 등급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산타페 TM 2000에서 2000 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인스퍼레이션급은 한 8, 9만 돼도 한 2000 중반 하더라고요. 아직. 카니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마침 지금 더 뉴 카니발에 이제 하이 리무진이 있고, 신형 KA4에 이제
제 앞에 있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카니발 뭐 프레스티지급으로 좀 낮은 등급들은 그래도 원래는 2천 후반 막 이랬거든요. 근데 등급이 조금 노블레스 이상으로 또 있다 하면 대부분 3천 중반 후반 정도의 매물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네, 키로수가 적으면 4천 넘는 매물들도 있고, 더 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조금 많은 편이고, 지금 KA4도 매물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연말이라 조금 매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원래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차는 이제 9인승 매물입니다. 더 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지금 거의 2천 초반이면 사거든요. 이 차는 이제 3천 초반 정도 될 거예요. 3천에서 3,200 사이 정도? 이게 시세예요. 한 7만 정도? 네, 된 차가. 그런데 뭐 노블 스페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3,400, 3,500도 하겠지만, 네,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고, 네, 이제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에어댐이라든지 튜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저 차를 이렇게 입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한가를 조금 다르게 보긴 할 겁니다.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여기죠. 네, 이 모니터와 높은 전고, 네,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하이 리무진 찾으시는 분들이 원래는 조금 적었다가 요즘에 많아졌어요. 왜냐면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하이 리무진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이 조금 가격적인 적기입니다. 네. 소울 정말 아직도 많죠. 다음 주에도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도 아직 많고 롯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가 770, 880이라고 1,000만원 미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코나 일렉트릭 수출하시는 이제 수출 업체들도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하죠. 외국에서도 잘 팔리는 차라 이건 뉴스에도 나온 정보입니다. 외국에서 정말 인기가 좋은 코나 일렉트릭인데 2,000 미만으로는 매물이 없고, 소울 부스터보다도 가격이 높죠. C200 C클래스입니다. 네, C클래스는, 네, 저도 세컨카로 타고 있지만 저는 220D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C200을 이제 지인도 이번에 구해주고 해봤는데, 확실히 뭐 주행적인 그런 이제 운전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사실 벤츠는 기본기가 워낙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벤츠를 타보신 분들은 아, 이래서 벤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딱 벤츠는 앉았을 때 시트가 이제 운전자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시트 느낌부터 다르고, 근데 물론 뭐 BMW 같은 경우는 주행적인 성능, 뭐 변속 능력, 뭔가 이제 운전의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벤츠는 말 그대로 감성이거든요. 이 삼각별의 뭔가 상징성과 딱 시동을 걸었을 때 이런 느낌들, 그리고 전반적인 그 벤츠스러운 느낌들, 변속, 그리고 실내 익스테리어,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벤츠만의 감성이 있어요. 19년식입니다. 19년식 C200입니다. 지금 17년식 같은 경우가 2000 뭐 초반 그렇고, 19년식 가면 이제 거의 한 2000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모하비가 진짜 어렵습니다. 모하비를 계속 다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모하비가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말 좋은 차인 건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3.0 디젤의 GV80은 이제 직렬 6기통이지만 이게 V형 이제 V6잖아요. 조금 더 검증되고 안정감이 있는 디젤 3.0 6기통인데, 성능적인 면에서는 뭐 누구나 다 만족을 하고, 뭐 승차감 같은 경우를 따지자고 하면 이제 모하비는 승차감이 우월한 차는 아니니까.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니아 차종이다 보니까 쉽게 판매를 안 해서 그런지
이게 확실히 가격 형성되는 게, 가격이 이렇게 감가되고 이런 폭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그렇게 확 떨어지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더 뉴 모하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한 2천 초반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구형 모하비는 제가 거래 안 하니까, 이제 더 뉴 모하비 같은 경우도 2천 초반 정도면 대부분 2천, 아무리 조건 좋아도 2천 중반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형 모하비 마스터 같은 경우도 뭐 3천 중반부터 시작해서 뭐 4천 넘는 매물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흰색 바디가 조금 더 비싸서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대한 안 보여드린 차를 보여드려야 돼서 네, 2300입니다. 아이오닉이랑 저한테 EQ900 사셨던 고객님이 전에 2300을 사셨는데, 네, 정말 뭐 이래서 벤츠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역시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츠 오너들은 사실 막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들. 네. 그냥 벤츠가 주는 그 운전자에게 주는 굉장한 편안함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익스클루시브 등급인데, 네, 아방가르드랑 익스클루시브는 이 전면 그릴이랑 이 삼각별이 좀 다른데, 네. 아무튼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3천 정도 시작하는데, 이것도 시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천 중반 정도 예상을 합니다. 소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이 사실 1,000만원 미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차를 구입하시기 어렵지만, 한 1,000만원 초반까지만 보셔도 이 차를 XM3를 보실 수 있죠. 네. 아반떼도 워낙 이제 렌터카로도 매물이 많이 풀리고 장기 렌트로도 매물이 많이 풀리니까, 그리고 장기 렌트 매물과 그 이렇게 빌려 타는 렌트는 저희가 구분을 해드리니까, 네, 일단 번호판도 다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터카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자, 렉스턴 스포츠도 이렇게 지금 적재함이 작업이 안 돼 있는 어드벤처 등급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중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적재함 작업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1,700, 800부터는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거 작업하는 것만 제가 알기로는 한 250, 300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사실. 네. 렉선 스포츠고요. 꾸준하게 연락이 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레저용 세컨카. 네. 사실 가격 대비 워낙 좋은 차죠. 네. 롯데렌터카 지금 이거는 이제 그랜드 카니발과 더 뉴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납니다. 예. 1,000만원까지는 안 나지만 그래도 한 7, 800은 나는 것 같아요. 쉽게 해서 5벤으로 따졌을 때 5벤에 이 차가 뭐 19년식이다 이렇게 해갔을 때 키로수가 한 5만이다 했을 때 얘는 2,000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얘는 한 1,200? 이 정도 갭이거든요.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매물이 경매장에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차들, 막 일본 차들, 이런 차들 찾으시는데 그런 차는 네, 나오기가, 모니터를 해달라고 하셔도 제가 이게 다 기억을 다 못하니까 좀 한계가 있네요. 자, 오늘은 벤츠가 좀 많이 보이네요. 이 차도 2300. BMW 530i, 그 다음에 520i, 그 다음에 520d 이제 지바디로 찾으시는 분들이 이 클래스랑 비교 자체를 안 하시죠. 대부분 BMW 5 시리즈 찾으신 분들이 그래도 30대까지는 그래도 찾잖아요. 이제 40대부터는 대부분 그냥 벤츠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도 지바디나 이 클래스나 사실 인기도는 지바디가 조금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M 스포츠의 사륜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지만 매물이 네, 수요에 비해서
네, 매물이 조금 부족한. 네, 그리고 조금 10만 킬로 넘어서 한 2천 중후반에 살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매물을 또 많이 찾으시는데 그렇게 맞춤 매물은 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랜저 IG 가스차 장기 렌트카인데 10만 정도 나오면 한 1650, 1700? 흰색이라 프리미엄 가격이 한 100에서 150 정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랜저 IG는 유난히 흰색이 비쌉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